일단은 두 분 오늘 그래도 배구로는 라이브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번 시즌 줄곧 녹화 방송만 하다가 네. 오늘 처음 라이브 하는데 떨리네요. 첫 방송할 때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독자분들과 뭐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 정말 녹화로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아쉬웠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라이브 한다고 하니까 반겨주셔서 그러니까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김효경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날 경기 소식을 좀 전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 포스트 시즌은 그래도 라이브로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님과 돌쇠와 쌀밥님이 화질 저화질로 떨어지니까 기자님들 감스트랑 웹보인 줄 알았어요. 아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 인형만 감스트 포즈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는 왜 저러고 있냐, 저거 너 같은데라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저 맞습니다. 네. 자, 순한맛 감스트 오스트라고 불리는 오해영 기자, 그리고 현재 휴직 중인 김효경 기자와 오늘 이야기 길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야구 일단은 한 경기를 제외하고서는 4경기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야구 경기 결과부터 정리를 하면서 오늘 방송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관심이 갔던 경기 중에 하나라면은 이 경기겠죠. LG가 5연승에 도전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경기 결과가 궁금한데 일단 결과부터 만나보시죠. 자, LG가 8회 2득점을 올리면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수입승을 거두고 5연승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정말 LG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네. 이 LG의 지금 5연승에서 더욱 돋보이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선발 투수들입니다. 이제 5명의 선발 투수가 모두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기록했고요. 이게 퀄리티 스타트가 문제가 아니라 실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 1선발인 치리노스 선수가 6이닝 2실점이었고요. 2선발 손주영 선수가 7이닝 무실점. 그리고 에르난데스 7이닝 무실점. 그리고 임창규 선수 어제 완봉승. 2안타 완봉승. 네. 그리고 오늘 5선발 송승기 선수까지 7이닝 1안타 무실점을 했습니다. 와. 아니 이 송승기 선수는 제가 진짜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서 누군가 하고 찾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2021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9라운드에 LG 와서 그동안 1군 등판이 8경기밖에 없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9원 등판. 그리고 이제 상무 가서 정말 엄청나게 퓨처스리그에서 잘해서 이제 그리고 동계훈련까지 남부리그 3관왕.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동계훈련 잘하고 1군 첫 등판이 오늘이었는데 첫 선발 등판이 오늘이었는데 뭐 7이닝 무실점 쾌투. LG는 되는 집안입니다. 그니까요. 진짜 작년에 이제 저희가 기아 얘기하면서 야, 되는 집은 뭘 해도 되는구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즌 초반에서는 LG가 진짜 뭘 해도 되는 집 같습니다. 원래 안 되는 선수들은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그렇죠. LG는 넘어졌는데 돈이 있어 막. 사실 LG가 올 시즌 제일 걱정이 불펜이었잖아요. 네. 좀 장현식 선수도 영입을 했는데 부상을 당하고 뭐 유영찬 선수도 수술을 하고 그래서 사실 불펜이 좀 불안하다 했는데 불펜이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발이 이렇게 잘하니까.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승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어쨌든 타자들의 타격감도 너무 좋고요. 뭐 선수들 원래 LG 수비력도 원래 뛰어난 팀이니까 네. 당분간은 뭐 선발이 이렇게 좋으면 좀 5연승이죠. 좀 선두를 계속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네. 지금 어제 그제하고도 약간 좀 경기 양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상 진짜 팽팽한 투수전을 하나와 LG가 펼치다가 결국 뒷심에서 마지막에 LG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승부를 수입으로 가져왔거든요. 네, 하나도 오늘 이제 문동주 선수가 선발로 등판을 했거든요. 사실 좀 캠프 때부터 준비 상태가 늦은 편이어서 오늘은 투구수 한 60개 정도. 그래서 한 3이닝에서 4이닝 정도를 던질 줄 알았는데 문동주 선수도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5이닝까지 그래서 던졌는데 1이닝 1안타 무실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나온 조동욱 선수도 좀 좋은 피칭을 했는데 결국 8회에 김현수 선수에게 결승타를 허용하면서 2대1 한 점 차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는 이번 시즌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나 팬들도 지금 답답해하는 게 투수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맞아요. 거죠. 투수는 사실상 투수가 못해서 진 경기는 아니에요. 지금 네. 모든 경기가. 그리고 불펜도 생각보다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결국 이제 타자들이 좀 점수를 내줘야 되는데 이제 내일 이제 신구장에서 첫 경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신구장에 가서 그래도 다른 팀보다 좀 더 적응을 했으니까 좀 잘 적응해서 좀 좋은 경기로 좀 타자들이 좀 끌어올려줬으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타격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한화는 앞으로도 계속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이번 주말에 처음으로 홈구장에서 펼치잖아요. 그렇죠. 뭐 대전에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 네. 이제 KBO 리그에서 가장 최신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말에 집들이를 거하게 손님 모시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정서에서는 좋은 결과까지 가져가는 게 네. 하나로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AI 튜브님이 배구 기자가 야구 이야기 크크 하시는데 사실 이 두 분의 기자 업력을 합치면 30년쯤 되지 않나요, 둘이? 30년이 넘죠. 30년 넘죠. 예, 30년 좀 넘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야구 담당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아, 중앙일보에서? 네네. 아, 제가 한화 담당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저는 2008년에 하나 담당했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종합 스포츠 채널 표방은 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최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한화 오늘 뭐 주목할 지점은 한화 입장에서 본다면 문동주 선수 그래도 5이닝이나 던졌다. 네. 예, 3이닝이 그리고 아니라 하나 소득이 더 있습니다. 드디어 에스테반 플로리얼 선수가 첫 안타를 쳤습니다. 타점도 있었죠? 네, 한 점을 이제 플로리얼 선수의 안타로 뽑았습니다. 음, 사실 좀 기대가 큰 선수였거든요. 네. 양키스 마이너리그 시절에도 호타 준족으로 좀 기대를 많이 모았고 올해는 정말 한화가 외국인 타자 잘 뽑았다 이런 얘기도 돌았는데 일단 오늘 첫 안타를 좀 계기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일 것 같습니다. 아마 진짜 누군가 한 사람이 터져줘야 그게 뭐 노시안이 됐던 뭐 플로리얼이 됐던 한 명은 터져줘야 이 공격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어서 어제 난타전을 벌였던 어마어마한 점수가 났었던 두 팀의 경기 키움 대 기아의 경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키움이 경기 마지막 9회 초에 석점 역전을 하면서 키움이 기아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 가져왔어요. 아, 이건 정말 예상 밖의 그러니까요.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요. 사실 키움이 10개 구단 중에서 사실 3, 4, 5선발이 좀 제일 불안한 팀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3, 4, 5선발을 가지고 기아를 2번이나 이겼습니다. 아니 어제는 타선이 폭발을 해서 예, 정말 말도 안 17점이었나요, 어제? 네, 17대 17대 10이었죠. 17대 12인가 그랬잖아요. 어제는 점수가 폭발을 하면서 이런 날도 있을 수가 있구나. 아주 어제 제가 그래서 류성규 단장님께 이렇게 농담했어요. 기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기아보다 타선이 폭발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이 우리 축구에서 3골을 내주면 4골을 넣으면 된다라고 네. 아, 이 폼프레레 폼프레레 감독이. 감독이 네. 얘기를 해갖고 이게 아직도 밈으로 쓰이는데 네. 그 밈이 야구까지도 넘어와서 10점을 내주면 17점을 내면 된다. 네. 폼프레레식 야구다.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이 키움의 승리는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고효준 선수랑 류성규 단장이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두터운 뎁스를 가진 기아지만 지금 내부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다라고 두 사람은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팀에서 최고 잘하는 김도영 선수가 다쳤고 네. 그 다음으로 공수주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박찬호 선수가 다쳤으니까 사실 위기 상황을 못 느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자, 뭐 선발 김도현 이 실점 꽤 잘 던쳐서 호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9회 초에 역전을 당한 게 좀 뼈 아프고 반면에 키움의 5선발 윤현 주목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 빠마머리 유성규 단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저희 이제 중앙일보가 사실 대통령배 고교야구 대회를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고교야구 선수를 그래도 다른 기자들보다 많이 보는 편인데 윤현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도 서울권에서는 뭐 탑5 안에 드는 유망주다. 프로에 굉장히 최상위 라운드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 드는데 야구계에서 이른바 고3병이라고 고3이 되면 좀 부담을 받아서 못하는 선수들이 간혹 있어요. 네. 윤현 선수가 딱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키움이 굉장히 냉정하게 비교적 빠른 순번 4라운드에서 윤현 선수를 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키움은 좀 윤현 선수를 계속 가능성 높게 보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뭐 첫 등판부터 아주 또 히트 상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움이 또 잘 키움? 네, 아유, 그렇죠. 뭐 신인급 선수들이 어제 정현우 선수도 뭐 그러니까요. 어쨌든 5이닝을 던지면서 승리를 따냈고 오늘 윤현 선수도 승리는 따내지 못했지만 승리의 발판을 놓았고요. 네. 뭐 굉장히 내부에서는 좀 올 시즌 출발이 좋다. 2승 3패지만 어쨌든 뭐 성적만큼 육성이 중요한 팀이니까 나쁘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 경기 결과 오늘 경기 결과를 보건데 확실히 키움 뭐
최약체로 구분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지만 타선만 본다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네. 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타자가 2명이잖아요. 네. 이제 푸이그 선수와 카디네스 그리고 이주영 선수, 송성문 선수 이제 잠재력을 터뜨리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최근에 최주환 선수도 또 타격감이 좋거든요. 오늘 경기도 결승타를 때렸고 이 1, 2, 3, 4, 5번은 정말 어느 팀과 비교해도 뭐 오히려 앞서면 앞섰지 떨어지지 않는 타선이기 때문에 사실 좀 키움이 상대하기 쉬운 팀은 아닙니다. 네. 무야호님께서 기아는 야구 외적인 이슈로 영향을 안 받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부상 아마 부상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기아 그리고 전문가들 당연히 1강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기아의 모습. 일단 1선발부터 5선발까지 이제 주말 2경기, 주중 3경기가 되면서 다 돌려봤습니다. 두 분께서 보시기에 기아의 선발은 어때 보이나요? 사실 저는 올해 이제 어떤 순위를 예상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기아를 2위로 꼽았었거든요. LG를 1위로 꼽고 그게 기아 선발은 조금 불안한 면이 약간은 있다. 5선발 자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양현종 선수도 이제 해마다 좀 구속이 떨어지고 있고 네. 윤영철 선수나 뭐 이유리 선수도 다 부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이진 않다 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최악의 스타트를 한 거잖아요. 양현종, 윤영철 선수가 좋지 않은 출발을 했는데 뭐 이게 그래도 최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더 반등할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종료가 된 경기입니다. 자, NC 대 삼성의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NC가 위닝 시리즈 가져갔네요. 11대 5로 결국에는 NC가 막판 후반 9회 넉 점까지 추가하면서 큰 점수차를 이겼습니다. 이게 오늘은 결국 5선발 대결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득점이 날 수밖에 없었고 더 많은 점수를 내기는 팀이 이기는 경기가 됐는데 결국 NC 입장에서는 이 또 NC 또 상위 타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 현역 타율 1, 2, 3위 그리고 지난 시즌 홈런왕이 있거든요. 결국 이 득점 대 득점 대결에서는 NC가 조금 앞섰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삼성의 불안한 불펜 여기서도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피 배창승 선수도 중간 게투로 등판을 했어요. 오늘은 좀 결과가 좋지 않았죠. 네. 제구가 흔들리면서 1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갔는데요. 뭐 이제 신인이고 또 뭐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어쨌든 좌완 불펜이 귀한 삼성이기 때문에 배찬승 선수의 역할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 야, 지금 뭐 지금 이번 시즌 최하위로 구분을 했던 NC와 키움이 나란히 위닝 시리즈 이번 주중 3연승 가져갔습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 뭐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두 팀이 그냥 얻어맞는 팀은 아니다라는 걸 좀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아직은 이제 시즌 극 초반이니까 그건 그렇죠. 두 네. 팀으로서는 이 초반 분위기 좋게 뽑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NC와 키움 이제 최하위로 분류됐던 두 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약간 어제도 야구 기자분들이랑 얘기했을 때 약간 달리 보는 지점이 있습니까? 했더니 좀 달리 보이긴 합니다. 시즌 전과는 달리 두 팀이 달리 보이긴 합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두 분께서는 두 팀 중에 만약에 이번 시즌 4골 친다면 어디라고 보세요? NC와 키움. 저는 그 이제 5강을 꼽는 예상을 하면서 NC를 끼워 넣었었거든요. 사실 NC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선발이 좀 약한 편이고 국내 선발이 불펜도 좋은 편은 아니죠. 근데 타선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지난해도 야수 WAR 합계는 4위였거든요. 그러니까 투수진에서 어느 두세 명 정도 선수만 성장을 해주고 또 구창모 선수가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좀 그래도 국내 에이스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은 5강 다툼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뭐 어쨌든 초반에 지금 3승 2패면 나쁜 출발은 아니니까 이 흐름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의 키움은 약간 이번 시즌 V리그 남자부 OK저축은행을 보는 느낌이었잖아요. 지난 시즌? 그렇죠. 지난 시즌에 워낙 키움이 못했으니까.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을 내주어서 이 초반 분위기를 좀 중반 정도 이후까지라도 좀 가져간다면 프로야구를 보는 재미가 조금 더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키움을 응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기님께서 키움 이용타 2명의 용변 타자를 쓴 게 신의 한 수일까 궁금한데 지금까지는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사실 키움은 결국 이제 선발 투수가
사실 매우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레이스를 어떻게 펼쳐 나갈지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정말. 신인들을 잘 키워야죠.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최하위로 분류됐던 두 팀이 선전을 하고 있는 사이 오히려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번 시즌이라고 얘기했던 롯데의 경기를 만나보도록 하죠. 자, 롯데와 SSG의 대결 5대2로 SSG가 오늘도 승리 가져가면서 SSG가 위닝 시리즈 가져갔습니다. 자, 이게 동점으로 팽팽하게 펼쳐지던 승부였는데 결국 7회에 무너졌어요. 뭐 사실 롯데가 올 시즌 좀 불안 요소라고 하면 역시 장타력이 떨어지는 팀 그리고 선발이 약한 팀이잖아요. 오늘은 뭐 나균환 선수가 긴 이닝을 던져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역할을 했는데 네. 결국 또 문학에서 장타 없이는 점수가 안 나는데 결국 뭐 김건우 선수 두 번째 SSG 투수였죠. 완전히 막히고 말았죠. 네. 자, 정철원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제 중간 개투에서 좀 힘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준호가 올라와서 이제 실점을 석점을 하면서 결국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부기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롯데는 병살이 너무 문제 같아요. 지금 개막 이후 전경기 병살이 있는 팀이 유일하게 롯데고 그리고 아까 그 롯데는 타격이 문제인 것 같다. 네. 지금 홈런이 하나도 없지 않나요?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홈런이 없는 팀이 그쵸. 롯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롯데를 응원하고 있는 게 바로 저고요. 페퍼와 롯데. 페퍼와 롯데. 내가 문제인가?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즐기는 거라고 봐야죠. 아니야, 이번 시즌 페퍼가 올라올 것 같았거든. 네. 근데 결국에는 GS가 올라가고 그냥 페퍼가 또 최하위였잖아요. 그렇죠. 7위였죠. 내가 문제인가? 내년에는 그러면 한번 OK를 응원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SG도 사실 딱히 뭔가 좀 시원하거나 좀 명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네, 굉장히 아슬아슬한 경기로 이기고 있거든요. 올해 지금 SSG 불펜이 정말 대단합니다. 평균 자책점이 0점대입니다. 사실 SSG의 약점이 불펜이라고 했는데 KT에서 영입한 김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뭐 좀 이따가 오원석 선수도 얘기하겠지만 이 트레이드가 두 팀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정말 좋은 트레이드였던 것 같습니다. 부기님께서 레이에스 초반 타격품 너무 안 좋네요 하셨는데 아까 저 이제 야구 경기 체크하면서 가장 웃겼던 댓글이 레이에스 저거 롯데 선수 다 됐네였습니다. 실책의 병살. 실책의 병살에 네. 아 지난 시즌에 신기록 세웠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 레이스 선수가 스위치 히터잖아요. 네. 이게 지난해에는 좌우가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았는데 올해는 아마 좌투수 상대 기록은 나쁘지 않은데 우투수 상대 기록이 좀 안 좋나 그럴 거예요. 좀 약간의 좀 수정은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자, 뭐 일단은 또 주말 되면은 롯데도 홈에서 3연전을 펼치게 되니까 한번 홈에서 분위기 반등을 노려봐야겠죠. 자, 이어서 마지막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과 KT의 대결. 경기 결과는 KT가 4대3으로 이겼고요. 결국 어제 두산에 승부를 내줬지만 위닝 시리즈는 KT가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추격을 두산이 했어요. 저는 뭐 두산은 1승 4패지만 그래도 경기가 계속 타이트한 내용이거든요. 좀 불펜 투수들의 이탈에 좀 아픔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엽 감독이 그래도 희망을 가질만하다. 다만 이제 초반 분위기가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페넌트 레이스에서 여기서 더 쳐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냥 사실 두산과 KT는 어제 경기도 그렇고 그제 경기도 그렇고 사실상 뭐 어떤 팀에게 압도당했다나 혹은 어떤 팀이 좀 망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팽팽하게 두 팀이 승부를 펼쳤다. 약간 강팀 광과 강이 만났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팬들은 뭐 루징 시리즈로 주중 3연전을 가져갔지만 실망하기는 아직 한참 이른 것 같긴 해요. 아직 시즌 초반입니다. 네. 어쨌든 외국인 투수 2명이 출발이 좋진 않았지만 네. 또 상대 타자들이 쉽게 칠 수 있는 공들이 아니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말 3연전에서 두 투수들이 좀 어떻게 시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반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번 주말 3연전을 보고 나서 좀 판단을 내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간략하게나마 프로야구 주중 3연전 중에 마지막 경기 5경기의 리뷰를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자, 시즌 첫 3연전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주말 3연전에 들어갑니다. 어떤 대진이 예정되어 있는지 예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드디어 대전 홈구장에서 한화가 경기를 펼칩니다. 아마
당연히 매진일 거고 네네. 진짜 대전에 계신 하나 팬들 뭐 하나 팬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대 기아의 경기가 이제 한화에서 대전 이름도 까먹었다 뭐지? 하나생명 볼파. 하나생명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롯데 역시 홈 경기를 펼칩니다. 롯데와 KT가 주말 3연전을 펼치게 되고요. 그리고 NC도 홈으로 LG를 부려들여서 3연전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키움과 두산이 각각 SSG와 삼성을 상대로 본인들의 홈 구장에서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NC 아니구나. 공교롭게도가 아니구나. NC나 키움도 다 위닝 시리즈였으니까. 그렇죠. 하나, 롯데, 두산 다 이제 루징 시리즈를 했던 팀들이 주로 홈 구장에서 펼치게 되니까 아마도 분위기 반전. 그렇죠. 주말을 맞아서. 초반 기세 너무 내주면 이것도 한 4월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화는 지금 빨리 어떻게든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기아도 지금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그렇죠. 안 될 거예요. 아마 하나 네.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드디어 이번 주에 원태인 선수, 레이에스 선수가 돌아옵니다. 주말에 출격을 합니다. 이제 두산도 굉장히 급한 상황이지만 삼성으로서도 어쨌든 LG와 격차가 더 벌어지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번 3연전 잠실 경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